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 보시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요즘 제 혈당 보세요. 미쳤죠? 새벽에도 90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아침 기상하고 바로 측정한 혈당도 97입니다. 식후 혈당도 스파이크 없이 150도 넘지 않고 그냥 정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동안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따라하면서 큰 변화도 없고 속상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라 저의 이 벅찬 성취감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뱃살도 보여드릴게요. 40대 중반에 이렇게 배가 없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이걸 총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알려드렸던 방법들을 나열해서 확실하게 하시면 효과가 나오는 방법들을 등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전에 매일 하실 것들입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따라하기 쉬운 것들만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양월식과 BTC 식단, 그리고 매일 두유 99.9, 마이밀 퓨로틴, 유기농 사과 식초가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매일 두유 99.9와 마이밀 퓨로틴이 GLP-1 분비를 자극해 인슐린이 빨리 나오게 하긴 하는데 혈당 낮추는 체감 효과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낫고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등급은 B입니다. 유기농 사과식초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질 때 효과가 잘 나옵니다. 장점은 휴대성이고요. 외출에서도 가능하니 위장만 괜찮으신 분들은 꾸준히 사용하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이거 추천드립니다. 등급은 A입니다. 제가 당뇨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까지 당뇨에 관한 영상이라면 거의 다 봤었습니다만 저처럼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몸을 고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징어 약사는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실전에서 혈당에게 두들겨 맞아가며 제가 살려고 방법을 찾다 보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이 바로 양월식과 BTC 식단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양월식은 양배추, 올리브오일, 유기농 사과식초를 비롯한 식전 먹거리, BTC 식단은 브로콜리, 토마토, 치즈를 곁들인 식전 먹거리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영상 주소 남겨놨으니 자세한 레시피 참고하시고요. 이건 무조건 따라하세요. 당뇨뿐 아니라 치매, 고지혈, 고혈압 모든 종류의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입니다. 식전에 양월식과 BTC 식단을 먹는 것은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최고의 당뇨인 아침 식단입니다. 이거 드시고 좋아졌다는 분들 줄을 세우면 연병장 10바퀴도 돌고 남습니다. 무조건 따라하세요. 혈당 걱정, 뱃살 걱정이신 분들도 무조건 하세요. 등급은 당연히 A+ 최고 등급입니다. 두 번째로 식사 때 드실 것들. 대표적으로 알려드린 것들이 카뮤트, 퀴노아, 콜리플라워, 루피니콩이 들어간 당뇨 특화 저속노화밥, 저항성 전분 등이 있었고요. 이 모두가 A 등급입니다. 식사로 드실 탄수화물은 사실 백미가 아니면 모두 A인데요. 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과 속도입니다. 뱃살이 많거나 살찐 당뇨이신 분들은 1차적으로 체중을 10%까지 줄이시면 혈당과 뱃살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0으로 줄이면 살 빠지는 거 가장 확실합니다. 혈당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 원료이며 우리가 피해야 할 탄수화물은 자연물을 변형시켜 만든 밀가루와 쌀밥이지 잡곡 같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일정량은 반드시 섭취하셔야 하고 그렇게 드시는 탄수화물들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잡곡으로 드시는 것을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나쁜 정제 탄수화물을 비롯하여 설탕이 들어가 단맛이 나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이 방금 전 말씀드린 양과 속도입니다. 당뇨인 최악의 음식으로 제가 얼마 전 김밥 이야기 해드렸죠. 그에 못지않은 것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그냥 짜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드실 음식은 짜장면 반대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짜장면이 왜 혈당에 위험한 음식인지 알려드릴게요. 뻔한 이야기라 생각하시겠지만 그 근본에 깔린 이유를 이해하시면 아하 싶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짜장면은 일단 면이 밀가루라 그 자체로 정제 탄수화물의 양까지 많아 양적인 측면에서도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두 번째로 짜장면은 음식 먹는 속도가 빠른 음식입니다. 면류의 특성상 후루룩 먹다 보면 빨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양과 속도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양과 속도가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을 드시든 간에 짜장면과 반대로 양과 속도를 모두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적게 그리고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혈당 지수로
따지면 최강의 곡식인 카미투나 흡수가 덜 된다고 하는 저항성 전분도 양과 속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쌀밥만큼 혈당 급등시킵니다. 이건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 보시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죠.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양은 여러분들이 직접 드시면서 내 몸이 현재 허용하는 탄수화물 함량이 얼마인지 직접 드시면서 체크하세요. 저는 잡곡으로는 3분의 1 공기이고요. 외식 중에 쌀밥을 먹어야 할 때는 유기농 사과식초를 섭취했을 때 기준으로는 3분의 1 공기고요. 사과식초가 없을 때는 4분의 1 공기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게 먹어도 혈당이 150, 많으면 170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찾아보시면서 해야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몸이 좋아지면서 이 용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가 역행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양은 이렇게 조절하시고 속도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당뇨 코앞까지 갔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빨리 밥 먹는 습관도 크게 한몫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빨리 먹어야 합니다. 저를 가만히 놔두면 밥 한 공기를 보통 2분 30초에 끝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식하지 않으면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에 끝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이걸 20분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것에 관한 영상도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속도 조절하는 핵심 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테스트 중이니 완벽하게 준비되면 이건 따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정말 핵폭탄급 레전드 영상이 될 겁니다. 핵폭탄급 영상 놓치시면 안 되겠죠? 안 놓치시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하셨으면 식후에 할 것들로 제가 알려드린 것들 있죠. 육개장 운동, 빠르게 걷기,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강도로 따지면 가장 힘든 운동이 육개장 운동이고요. 가장 가운데가 스쿼트, 가장 쉬운 것이 빠르게 걷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운동 강도만 생각하면 많이 먹은 날 센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정말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방법이라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많이 드실수록 걷기 같이 가벼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중파 방송에 나가면서 테스트로 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요.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고 육개장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는 장면을 촬영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먹은 짜장면인지 정말 맛있었는데요. 젓가락 놓고 30분가량 지나니 혈당이 190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육개장 운동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 육개장 운동이 뭐냐면요. 주 6회 계단 오르며 장단지와 허벅지를 써서 혈당을 낮추는 운동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역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1층에서 28층까지 가는데 6분가량 걸렸고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혈당이 140대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6분가량 걸렸고요. 세 번째로 올라가니 120대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6분 걸렸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운동입니다. 짧고 굵게 가는 것인데 18분가량 하체를 사용하니 확실하게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자장면 같은 엄청난 악당은 이렇게 혈당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고개를 쳐들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소화속도 때문인데요.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강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체로 피가 쏠리다 보니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소화속도가 강제로 느려집니다. 소화속도가 줄어드니 위에서 장으로 갔다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포도당 공급 속도가 줄어들겠죠. 반면에 혈관에 이미 들어왔던 포도당은 계단 오르기를 통한 강한 하체 운동을 통해 빠르게 소모시켰는데 계단 오르기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소화가 시작되며 이때 들어오는 포도당은 운동이 끝나서 근육의 움직임이 멈추다 보니 통제가 안 되고 다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장면같이 중공군처럼 막 양으로 밀려 들어오는 적 앞에서는 육개장 운동같이 짧고 강하게 치고 가는 특수부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더 오랜 시간 진군하는 보병 같은 걷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나 자전거로 언덕 오르기 같은 강한 운동들은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시켜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강도를 잘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식후에 하실 운동들 사실 모두 A+급입니다. 무조건 먹고 나셨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드신 혈당을 사용하세요.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용도에 따라 구분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을 일단 적게 드시는 것은 기본인데 생각보다 좀 많이 먹었다. 그리고 그 종류가 밀가루나 쌀밥처럼 정제 탄수화물인데다가 자장면처럼 설탕까지 들어갔다. 그럼 운동 시간을 40분 정도로 길게 늘리시고요. 강도를 좀 낮추세요. 강도가 세면 강하고 빠르게 내릴 수는 있으나 소화가 더뎌져 운동 멈추고 쉬는 동안 다시 혈당이 증가합니다. 그럼 육개장 운동 언제 하냐고요? 이건 평상시대로 적게 드셨을 때 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거 잡아다가 바로 내려 꽂아버립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는 운동이라 하체의 근육량도 늘리고 혈류량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관 청소와 혈당 관리 측면에서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만 계단 올라갈 충수를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요. 본인의 몸에 맞게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알려드린 방법들은 큰 틀에서 제시해드리는 방법이니 여러분들도 직접 실천하시면서 혈당 측정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몸에 맞게 교정하셔야 합니다. 이거 초반에 몇 번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혈당 재지 않아도 어차피 이 정도 하면 뭐 이 정도 돼 있겠네 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강한 운동은 잘못하면 저혈당 올 수 있으니 더 주의해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식전, 식중, 식후로 나눠서 검증된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핵심 팁으로 취침 팁도 있는데요. 이것까지 알려드리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지금 화면에 네모난 칸 나왔죠?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 클릭하시면 이게 원래 야간뇨 잡는 영상이긴 한데 사실 당뇨 환자 공복혈당 낮추는데 크게 도움되는 영상이니 이것까지 바로 이어서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도 만나요.